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고법원은 2심과 3심 사이에, 그러니까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중간에 상고심만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것이 설립 취지입니다. 국민들에게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는 부여를 하되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서 사회적 규범 가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정책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차승한 판사 등 좌파 판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략 50명에서 100명쯤으로 예상이 되는 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 하는 주장이에요. 좌파 판사들의 이러한 주장을 교묘하게 차용한 것이, 빌려온 것이 문재인 정권의 칼잡이 검사인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입니다. 양성태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이 되기 위하여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그런 궤변입니다. 재판 거래라는 말은 좌파들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고안한 프레임, 좌파들의 프레임, 즉 선동구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고법원 설치 방안이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 것은 2014년 6월 17일경입니다. 2014년 6월 17일경. 이 사실을 어떻게 제가 아느냐? 이 사실은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양성태 대법원장에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러면 아니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왜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양성태 대법원장에게 건의를 했을까요? 대법관들이 맡고 있는 사건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심리가 미진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통계 수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의 통계 수치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이 46,033건입니다. 46,033건입니다. 자, 대법관은 14명입니다. 이 중에서 재판에 직접으로 관여하지 않는 그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을 빼면은 대법관 12명입니다. 이 12명 대법관에게 이 사건 딱 나눠보면은 대법관 한 명당 심리해야 할 사건이 3,836건입니다. 하루에 3,836건을 처리하려면 하루에 10건 이상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루에 10건 이상. 자, 대법관 12명이 대법원 1부, 2부, 3부, 그 3개의 재판부에 딱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니, 이분들이 하루에 10건 이상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법관 1인당, 대법관 1명 그 산하에 3명의 재판 연구관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관 혼자로서는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재판 연구관을 3명씩 두고 있습니다. 부장판사급 연구관 1명, 그리고 법관 경력 13년차 전후의 법관 2명입니다. 법관 경력이 적어도 13년차가 되어야 이런 기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판사들을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상고 유서가 탁 접수가 되면은 이 재판 연구관들이 맨 먼저 기록을 검토를 합니다. 대법관이 아닙니다. 그 기록 검토 끝나면 이 재판 연구관들은 이 처리 방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이 대법관한테 올립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양이 A4 용지 10장 안팎이라고 합니다. 왜? 사건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고서도 10장 넘어가면 대법관들이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도 10장 안팎으로 탁 요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느냐? 대충 3가지로 다 기재됩니다. 3가지. 첫째 뭐냐? 심리불속행이다 하는 거예요. 심리불속행.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은 심리할 가치가 없다. 대법원에서 심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 하는 건지 심리불속행.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상고기각입니다. 그럼 이 상고기각은 심리불속행과 어떻게 다르냐? 상고기각은 그러니까 심리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상고기각 사유를 간단하게 적어놓습니다. 사건 심리했는데 이런 이유로 기각한다. 간단하게 적어놓고 상고를 기각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상고기각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해부입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겠다 하는 게 전원합의체예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 둘 다 상고기각이에요.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 해부예요.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해부되는 사건이 한 해 평균 수백 건 이하라고 합니다. 이게 형사 다르고 민사 다르고 가사재판 다르고 행정사가 다르니까 뭐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다 합치면 수백 건 이하라고 합니다. 그 가능성 0.1%라고 합니다. 0.1%. 그러다 보니까 전원합의체 해부되지 않는 상고심 사건은 불과 10초 만에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10초. 이게 제 주장 아닙니다. 이거는 박시환 전 대법관이 자기가 쓴 논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뭐냐?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하는 논문입니다. 박시환 대법관은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박시환 대법관은 제가 법조 출입기자로서 여러 번 만나 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해부가 되었다는 것은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진짜 행운입니다. 저는 법조 출입 기자 시절에 대법원 선고 장면을 여러 번 제가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립니다. 대법원 선고가 한꺼번에 쫙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 법정에 가보면 큰 넓은 법정에 대법관 13명이 쫙 앉아가지고 딱 돌아가면서 판결합니다. 마이크를 딱 잡고 판결하는데 한 대법관이 맡고 있는 그 판결 그날 매달 한 번씩 열리는 그날 판결한 사건이 거의 막 100건 넘습니다. 그거 하는데 99.9%가 상고기각입니다. 상고기각 계속 나갑니다. 어쩌다가 한번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이 떨어지면 이 방청석에서 완전 환호석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이 전원합의체 해부되는 거하고 파기환송 되는 거는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심리 미진 때문입니다.
심리 미진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 대법관들의 이 가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 하는 방안을 양성태 대법원장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럼 양성태 대법원장 뭐 상고법원 설치 이거 밀어붙이려면은 대통령께 협조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가 그러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입법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성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양성태 대법원장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양성태 대법원장은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대신에 이제 대법원이 어떤 방안을 취하느냐. 자, 이 법률제정권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통한 입법 방식, 그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4년 12월 19일 날, 이것도 다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월 19일 날 홍일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상고법원안이 국회의원 168명의 이름으로 이게 제출이 됩니다. 국회의원 168명의 이름으로 이게 법안이 제출이 됩니다. 상고법원 설치안. 거기에는 법원 조직법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법원 설치 관할 구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해야 되고, 손댈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고법원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이게 상정이 되었지만은 결국 통과를 못하고 2016년 5월 29일경 제19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다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재판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판 거래라면 엄밀하게 숨어서 할 건데,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원 16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법원의 이 심리미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과연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 그때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 기존 14명에서 24명으로 정원하자 하는 방안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은 사건 맞는 그 부담이 줄 거 아니냐. 이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에 대해서 그 당시 대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라고 거절합니다. 왜? 대법관 정원을 24명으로 늘리게 되면은 전원합의체에서의 토론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토론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전원합의체 사건은 이 대법원장이 이제 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맡는데 대법관들 하루 10건 이상 사건 심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합의를 갖는, 이게 갖는 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셋째 목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 박시한 대법관에서 논문에 다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주심 대법관이 이제 사건의 개요가 어떻고 쟁점이 뭐다. 이게 소위 말해 검찰의 입장은 뭔데, 소위 피고인 그 주장 뭐다, 상고인은 뭐고 피고인의 의견은 뭐다. 그리고 한 쟁점, 이 사건 쟁점이 뭐다 하는 걸 쭉 설명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11명의 대법관이 자기 의견 개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의견 개진하는데 한 분이 30분씩만 이야기해도 하루가 꼬박 가버립니다. 그런 판국에 대법관 24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는 거, 그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거는 토론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겁니다, 이게.
그 대신에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이 뭐냐?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 그게 상고심사부를 설치하자. 그건 무슨 말이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우리나라에 5개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원지방법원이 새로 생기가 6개 됩니다. 5개 있는데 이 5개 고등법원에 8개의 상고심사부를 신설해가지고 자,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딱 들은 뒤에 대법원 상고 여부 들어보니까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이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들어본 뒤에 대법원의 상고 여부를 결정하자. 그래서 상고심사부를 설치하자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안은 뭐냐? 미국 대법원의 그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약간의 모방하면서 약간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에서는 상고 허가제입니다. 상고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 허가제인데 상고 허가제를 했다가는 3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안 준다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고 심사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위 이 어려운 난제를 풀자 제시를 했는데 뭐 이용훈 대법원장 또 물러나면서 뭐 또 허지부지 다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승원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 허가제가 사실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장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차승원 판사가 또 하나 대안으로 제시한 게 판사수를 대폭 정원하자 하는 그 주장입니다. 판사수를 대폭 늘리자. 자, 판사수를 늘리게 되면은 지금 판사들 자기가 맡고 있는 게 대부분의 판사가 한 달에 300건의 사건을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300건의 이제 판사수 늘리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아주 좋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판사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은 판사는 구속 상태면 6개월 아닙니까? 구속기간 6개월,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 그러니까 판사는 6개월이라는 이 구속 만기 일에 쫓길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좋고, 자, 피고인은 신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히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불구속 재판하면은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정시설이 52군데입니다. 거기에 수용된 수용 인원이 6만 명입니다. 이 중에 3분의 2가 미결수입니다. 4만 명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위 구치소,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4만 명을 왜 국가에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해야 됩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하면 될 걸. 자, 이런 좋은 방안을 내버려 두고 판사수를 대폭 정원하자. 물론 뭐 나쁜 주장은 아닌데 그 주장, 저 좌파 판사들의 그 주장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되고 조국 민정수석과도 관련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